KTV 리얼 다큐 나의 길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조화영 성우 정세진 도심 한복판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작은 훈민정음 책을 지니고 다니는 오늘의 주인공. 부모님 몰래 한글 이름으로 바꿀 정도로 한글을 사랑했던 소년이 자라 한글학자가 되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알리고 연구하는 데 바친 45년. 한글과 사랑에 빠진 김수롱 원장의 이유 있는 한글 사랑.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합니다. 타이틀 한글 사랑에 빠진 학자 김수롱 세종국어문화연구원장 한국외대 객원교수 경기도 파주시 한글날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이제 각각 지금 파주의 한 사진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촬영되고 그다음에 두 분이서 같이 낯이 익은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세종 한글 국제 홍보대사니까 홍보대사로서의 자부심이 돼. 그게 그건데. 일본어 보자면 세종 한글 국제 홍보대사인 방송인 크리스티안과 사오리가 진지하게 촬영을 준비합니다. 김수롱 원장 61세 헤라본과 언해본이 최초 동시 복간이 됐어요. 훈민정음 헤라본과 언해본은 우리 한국인만의 것이 아니에요.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전 세계 알리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세종 한글 국제 홍보대사 크리스티안 브루구스님하고 후계부터 사오리님 두 분이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촬영하러 그 광고 촬영하러 왔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과 언해본의 동시 복간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광고 사진 촬영 중인데요. 한글을 디자인에 접목시켜 화제가 됐던 이상봉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사진 촬영에 나섰습니다.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멋진 분이 헤라본을 빛내주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죠. 진짜 전 세계 한국인이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되게 고맙고 감동스럽습니다. 2년을 멕시코 말로 뭐라고 해요? 없어요. 2년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단어는 한국말에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 그래 하나예요. 말이에요. 예. 그 영어도 안 돼요. 인연이라는 단어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었네요. 한글학자와 한글 홍보대사로서 만나게 된 세 사람. 한글을 통해 맺어진 소중한 인연입니다.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한글에 대해서 한글 역사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다 알려주시고 천천히 이해할 때까지 이해를 지켜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잘 알면은 한국 문화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한국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인 후지모토 사오리 조심스러웠는데 교수님이 저를 믿고 더 뭔가 그런 외국 사람들이 그런 한글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실어주시니까 저희가 조금 더 단단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수롱 원장의 적극적인 응원 속에 진지한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는 사오리입니다. 사오리 씨가 서책을 펼쳐들고 촬영한다. 크리스티안 질투하겠는데? 그렇지. 표정 너무 좋아요. 세종 한글 국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흐뭇해가지고 막 계속 웃음이 나와요. 이번엔 김수롱 원장도 함께 촬영하네요. 김치! 크리스티안과 사오리 씨는 한글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있다. 원장님, 좀 더 자연스럽게 활짝 웃어주세요. 훈민정음 헤레본과 언해본 홍보대사들 임무 완료! 이거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그래서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자연스러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옆에 두 최고 모델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나마 잘 된 것 같습니다. 한글 홍보대사인 두 분께 한글 홍보 좀 부탁드려볼까요? 한국어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편지를 쓰면 그 사람이 화나 있었는지
사람이 행복했었는지 감정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스페인어는 그거 안 돼서 그건 이제 한국어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모든 외국어를 한국어로도 표기할 수 있고 앞으로 알파벳이랑 똑같이 한글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타이핑할 때도 빨리 쓸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우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흐뭇하게 미소 지으실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의 동상. 세종대왕이 왼손에 들고 있는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인데요. 올해는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반포된 지 577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글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해준 최고의 문화유산입니다. 1446년 발간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사실을 알린 뒤에 학자들과 함께 창제 목적과 글자의 원리, 사용법 등을 설명한 한문 해설서인데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1997년에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책이고요. 세종대왕께서는 1443년에 창제를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급하려는데 일부 양반 사대부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책을 펴내는데요. 바로 그 책이 1446년 음력 9월 상한에 나오는 이른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인데요. 정확한 제목은 훈민정음입니다. 그 책 안에는 진짜 이 훈민정음의 과학성, 철학성, 음악성, 예술성, 수학까지 이 모든 학문의 그런 융합적인 배경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여러 차례 순환을 겪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는 우리말과 글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훈민정음과 관련한 문헌은 모두 불태우거나 훼손해 역사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본 어용학자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화장실에서 용변 보시다가 이 문창사를 보고 기역, 니은, 문 꼬리를 보고 동그라미, 이응 이런 걸 발명했다는 그런 아주 억측이 난무했었죠. 일제 강점기 때 이제 한글을 깔보는 사람들이 또 일제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걸 이제 확대 재상생해서 한글을 깔보고 세종대왕을 업신여기는 그런 논리를 막 사용했던 것이죠. 한글이 세계 어느 문자보다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라 생각했지만 정확한 원리를 설명하는 문헌적 근거가 없어 제작 원리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례본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글자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해례본과 언해본을 원본의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재현하여 복간했는데요. 김수롱 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루어낸 또 하나의 성과입니다. 저녁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훈민정음 해례본 복간본의 홍보사진 촬영을 마치고 찾은 곳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이게 이제 독서 치유, 독서 치료 또는 독서 상담 기법을 적용한 요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오른쪽 게 이제 내가 개발한 상황별, 성격 유형별. 그래서 용감하고 산만한 아이들한테 권하고 싶은 책. 이런 식으로. 국어교육학 박사이기도 한 김수롱 원장이 연구했던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할 겁니까? 제가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개건 교수로 강의를 2과목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해교육률이라는 과목인데요. 이해, 그러니까 이제 읽기와 듣기가 이해 교육에 관한 건데요. 오늘은 한글날을 앞두고 이제 한글에 관한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런 강의를 하고 있고 한글에 관한 우리가 독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사실과 정보 중심의 책이고요. 요거는 상상이 많이 가미된 1444년 2월 20일 날 반대 상소로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상상인데 한글이 없어질 뻔했던 거는 그만큼 뭘 중요하게 여긴 겁니까? 책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한글이 없었다면 어떻게 책을 읽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책을 많이 안 읽어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전문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은 바로 그런 독서의 중요성을 또 방법을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실용적인 교육 이론, 그다음에 그런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 교육대학원이고요. 4개로 크게 나눠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죠. 실용적인 교육 이론을 배운 미래의 선생님들을 통해 앞으로 알찬 수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학원생 최은준. 이제 한글을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걸 되게 깊게 또 잘 알려주셔가지고 아주 재밌게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정원영. 저는 조금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그 교수님의 한글에 대한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지니까. 신지원. 또 개발하시고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한글을 많이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3월 이상이 되면 좋겠다. 그럼 김수롱 원장의 한글 사랑이 학생들에게 이미 전파된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한글 연구, 한글 사랑에 대한 열정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한 달에 하나의 주제로 해서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그러면 1년 12달이죠. 한글 홍보에서 대학원 수업까지 김수롱 원장의 긴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아침 서울시 종로구. 다음 날 아침 김수롱 원장이 근무하는 세종국어 문화원이 있는 사무실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앉으나 서나 한글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훈민정음악 박사, 국어교육학 박사, 문학 박사인 김수롱 원장님이 일하는 세종국어 문화원. 어떤 곳인가요? 세종국어문화원은 문체부 지정 기관이에요. 그래서 공공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말과 글을 어떻게 쉽고 바르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정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글씨를 만들려고 하는데 김수롱 원장님께 교육도 받고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후배들인데요. 한글 표현이 안 보인다고 했죠? 후배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 오연수. 저희 원래는 이제 서클이라는 단어로 전국에서 이제 동아리를 대체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 선배님께서 동아리라는 단어를 이제 널리 보급하셔서 지금 전국에서도 모든 동아리들이 다 동아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설로 남으셨습니다. 양반들의 권위가 유지. 지금은 동아리라는 한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김수롱 원장의 한글 사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하면 어려우니까. 제 이름이 원래 용성이었어요. 김용성. 떴던 성품성, 중요의 용자, 성량의 성자. 근데 제가 이 한자 표기를 거부했어요. 김용성 한글로 썼을 때 이게 내 이름이다. 근데 학교에서 그걸 용납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자 없는 이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말에 슬기롭고 옹골찬 옹다쌤이 되자. 우리말과 그래. 그럼 한글학자, 국어학자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를 바꿨어요. 그 이름표를 바꿔단 거예요. 사실 교칙 위반이죠. 제가 학교 교칙을 위반했어. 김용성이 되어 있는 거를 이거 보이죠? 김슬옹. 그래서 제가 그때 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소영당님께서 환히 웃으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런 일기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 바꾸고 하자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소자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그냥 호적을 바꿔달라는 얘기죠. 근데 아버님께서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런 불효막심한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어찌 바꾸려 하느냐 하면 엄청 혼났죠. 그래서 못 바꾸고 1983년 대학교 2학년 때 서류재판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금 잊어먹지도 않고 있어요. 조정권 판사님께서 젊은이의 뜻이 가득하구나. 허락하노라 그래가지고 허락하마 그래가지고 이제 호적을 바꾸게 된 거죠.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우리 속담처럼 김수롱 원장은 어릴 때부터 다 뜻이 있었네요. 그런데 또 어딜 가시려고 가방을 챙기시나요? 한글날 행사 준비 때문에 바로 옆에 한글학회가 있거든요. 제가 한글학회 이사로서 또 회의를 하러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저분은 누구시죠? 예, 방금 전에 왔는데요. 우리 큰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롱 원장님 첫째 아들 김다현입니다. 올해부터 아버지 일 도와드리러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제 이름도 한글 이름이어서 주민등록증에도 이제 김만 한자로 나와 있고 나머지가 다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한글 관련 논문 100여 편, 박사학위만 3개인 김수롱 원장. 한글 연구에 바빠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워낙 바쁘시니까 가끔 가족여행을 가는데 가서도 항상 이제 아버지가 검토하셔야 되는 자료를 가져가서 일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서운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막 계속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러 가서 열심히 놀아야지 그걸 일을 하면은 그건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근데 그걸 다 이해하고 포용해 주셔서 포용해 줘가지고 제가 박사학위를 3개를 받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은 이제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놀러 와서 절대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도 힘내고 으라차차 어련히 좋았어. 자 나머지 잘 마무리해줘. 네. 김수롱 원장님 여전히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글회관. 세종국어문화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글학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글학회고요. 1908년에 세워졌지만 이 건물 자체는 1977년에 완공이 됐고요. 오늘 한글 행사 협의회로 왔습니다. 한글학회는 우리말과 글의 연구, 통일 발전을 목적으로 조직된 학회인데요. 1921년 주시경 선생이 조직한 조선어 연구회를 조선어학회로, 1949년 다시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글학회 전신인 조선어학회는 큰 사전 편찬, 한글 맞춤법 통일안 등을 제정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1938년의 일제는 우리말 사용을 금지했지만 조선어학회는 일제 감시를 피해 조선말 큰 사전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기 위한 원고 카드인데요. 말모의 원고, 그 말모 영화에 나오는 그 원고 원본은 우리 한글학회가 이제 비밀 창고에 12권을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5권은 독립기념관에 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원본 초본 말고 그 뒤에 개장판을 이제 내게 되는데 그 개장판 원고 카드입니다. 똥줄 당기다. 그러니까 이게 관용을 하고 하죠, 그죠? 이런 표현도 있고요. 떼약볕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3번씩 타자기로 찍고 또 이렇게 메모도 하고 물론 연필 쓴 것도 있고요. 다양한 원고가 있습니다. 하마터면 한글이 없어질 뻔했다는 김수롱 원장의 책 제목처럼 조선어 학회 회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한글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33년에 한글 맞춤법을 우리 조선학회가 제정을 하죠. 만약에 조선학회가 이런 맞춤법 제정을 안 했으면 1912년 무렵에 조선 총독부가 만든 자기들 눈으로 만든 자기들 시각으로 만든 그런 맞춤법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1933년에 우리 조선학회가 주도해서 맞춤법을 만들게 된 거고요.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1년 동안에 우리 국어 실천운동에 힘써온 분들한테 영원 한글상을 드리게 됩니다. 그 수상자들이 다 결정이 됐죠. 네네.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실천운동에 힘써오신 분들께 주는 상. 김수롱 원장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한글학회 사무국장 김한빈나리. 대학 강의든지 일반 강연이든지 수많은 강연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말 글의 소중함과 우리 국어 실천운동에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아주 귀중한 분이고 소중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 가왕길 만들 당시에 당연히 한글학회가 그 자문 핵심 역할을 했잖아요. 네. 가왕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는가부터 해서 어떤 조형물을 꾸밀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지 그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런 큰 틀에서 그런 도움만을 줬을 뿐입니다. 한글 가온길은 이제 가온이 가운데 옛말이거든요. 한글이 중심이 되온 길이다. 그런 한글에 관한 모든 역사를 간직한, 그리고 한글이 줄임문자가 되온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2013년도에 서울시가 한글학회 등의 어떤 한글 단체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한글 역사를 누구나 재밌고 흥미롭게 그런 체험하고 맛볼 수 있게 만든 길입니다. 한글이 이 세상 중심으로 자리 잡은 유적이나 발자취가 있는 길이라는 뜻을 가진 한글 가온길입니다. 주시경 선생이 살던 집터와 한글 조형물, 세종대왕 동상 같은 아름다운 한글 조형물과 발자취를 걸어다니면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표지석에 이야기를 잇는 한글 가온길이라고 새겨져 있다. 2013년 서울시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세종대로 주변을 한글 가온길로 지정했습니다. 자, 여기는 그 한글 가온길을 널리 알리는 색임돌 표지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잇는 한글 가온길, 이 한글 가온길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10가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한글 창제의 의미와 가치를 써놓은 것이고 28자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에 세웠는데 2016년에 택시가 정면을 박았어요. 그래서 반이 갈라졌습니다. 2016년에 다시 세웠는데 다시 세울 때 이 글귀를 제가 직접 썼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한글 28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문자를 하여 훈민정음이라 불렀네. 소리가 아까 우주 철학을 담아 창제한 한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자, 독창성과 과학성을 두루 갖추니 한글 세계화로 세상에 널리 쓰는 문자로 발전하리라. 이런 글귀를 제가 썼습니다. 한글 가온길이 조성되고 나서는 김수롱 원장이 직접 답사 교육을 맡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글 보급과 홍보를 위해서 김수롱 원장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소중히 만들어온 결과물이 바로 한글 가온길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어딜 또 바쁘게 가세요? 정말 광화문 일대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시네요. 한글 자음 히읗처럼 보이는 조형물이 있는 이곳도 한글 가온길 중 한 곳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세종예술정원이라는 곳인데요. 서울의 미소라는 한글 작품이 아주 멋있게 서 있죠. 그래서 금방 보시면 뭐가 떠오르죠? 하하하하 이런 게 떠오르죠. 그래서 이 한글 자음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소리가 히읗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진짜 하하하하 이렇게 마음껏 웃으라고 신바람 나게 서로 소통하면서 웃으라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우리말의 그런 섬세함, 한글의 과학성을 널리 알려고 하하, 호호, 호호, 후 그런 춤을 개발한 거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김수롱 원장이 앞뒤, 좌우로 점프하며 춤을 춘다. 웃으며 춤추는 모습만 봐도 즐거워지네요. 자, 이렇게 추는 겁니다. 자막, 한글 춤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아니 원장님, 춤추다 말고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한글 가온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곳에 도착했네요. 한글 가온길의 중심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 왼손에 들고 있는 책이 훈민정 해례본, 지금의 한글날 1446년 음력 9월 상순 10월 9일 날에 펴낸 책을 들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정말 더 영광스러운 것은 이 책을 들고 계신 거거든요. 이 책의 두 번째 복간본이 이게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고요. 제가 해설한 해설책을 이게 헌정을 오늘 하게 돼서 정말 훈민정 연구학자로서 한글 운동가로서 정말 최고의 영광된 날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한글날을 맞아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이 동시에 복간된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김수롱 원장이 세종대왕의 동상 아래 책들을 세워놓고 고개를 숙인다. 김수롱 원장이 일기에 썼던 것처럼 세종대왕이 기뻐서 웃으실 것 같습니다.
해례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훈민정, 이 한글로 한문 책이나 글을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한글이 한자보다 더 중요한 그런 문자이고 언젠가는 한자보다 중요한 주류 문자가 될 거라는 확신을 담고 있어요. 양반 사대부들은 한자와 한문 그런 어려운 문자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지적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세종대왕 대천재였었거든요.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결의를 위해서 반보했다는 거. 이런 감동적인 역사를 창출한 기적의 문자,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문자를 온 백성의 문자로 만든 그런 분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들도 한글 가온길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글,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한글학자들의 뒤를 잇고자 한글 사랑과 자부심으로 45년을 오직 한글 연구에만 몰두해온 한글학자 김수롱. 우리 문화를 지켜나가려는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문화유산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한글 사랑의 마음,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저는 훈민정음이란 저에게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골고루 비춰주죠. 그래서 훈민정음이야말로 모두를 휘바람 나는 누구나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생각과 느낌을 수다 떠듯이 마음껏 나누는 그런 휘바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얼 다큐 나의 길 다음 시간에